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현대자동차에 관한 소식입니다. 노인들은 꼭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2개월 내에 뇌졸중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94% 희생이라고 합니다. LA 산불에 생중계하는 앵커의 모습이 비꼬는 시청자들의 의견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생포된 북한에 2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는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짚어봅니다. 순결한 동성애자라면 신학교가 입학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교황청에 관한 소식입니다. 비행 중에 옆자리 승객이 소변을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데 면세점이 중국의 다이군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60세 이상의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할머니를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준 사장이 있었습니다. 붕어빵 가게인데요. 오늘도 그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반갑습니다. 1월 12일 주말 시간입니다. 벌써 2025년도 1월 달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종교활동 하시고 취미활동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소중한 주변 관계에서 만남도 가지시고 또 모처럼의 취미활동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 밑에 알림 설정이라고 종 모양이 있습니다. 일평생 함께 해놓으시면 저와 함께 꼭 같은 시간, 빠른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소식부터 끝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렇다면은 대한민국이나 각국의 나라들 입장에서는 대표단이라는 공식적인 사절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 돈독한 관계도 맺어야 되고 또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축하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좀 그렇지 못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의 모습일까요?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현대자동차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 한화로는 현재 환율로 기준으로 본다면 14억 7천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를 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자동차가 트럼프 측의 관계자들과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왔고 오는 20일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미국 내의 자회사를 통해서 기부금을 냈다라고 전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기부는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취임식 기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에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약한 바도 있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의 관세 부과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나라의 자동차 제조 시설을 두거나 또 부품을 수입하는 자동차 기업들의 공급망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 향후 미국 내에 판매가 되는 자동차의 기종에 따라서는 최대 3,000달러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 월스트리트저널은 통상 전문가들이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차량에 해외에서 수입된 부품이 쓰이고 있어서 관세로 인한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차는 트럼프 첫 재임 기간인 20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미국 내 투자를 크게 늘렸었고 2022년에는 조지아 내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착공해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가 대표적이죠. 현대차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직접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이러한 일까지 벌이는 이유는 비간접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 어렵고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업들이 자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또 이런 관계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현대자동차는 또 기아자동차는 얼마나 여파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노인들은 특히나 겨울이 됐을 때 이 고관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고관절이 한번 망가지거나 혹시 부상을 입게 되면 사실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비관적으로 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 노인들의 고관절이 만약에 부러지면 2달 내에 뇌졸중의 증가 위험이 94%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고관절은 넓적다리뼈와 엉덩이뼈가 만나는 관절입니다. 골다공증과 근력 약화 등으로서 고관절이 부러진 노인은 골절 후에 2개월 안에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증 등 심혈관에 걸릴 위험이 93%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홍콩대학교 의대 약대 연구팀은 영국의 홍콩의 65세 이상의 고관절 골절 환자 약 10만 명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같이 나타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영국의 고관절 골절 환자 27,948명, 평균 나이는 82.5세라고 하는데요. 여성은 74.3세, 홍콩의 고관절 골절 환자 78,417명, 평균 나이는 83.4세, 여성이 68.6세의 데이터를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이 골절된 노인은 다른 특별한 병이 없어도 골절 후에 2달 안에 각종 심혈관 병에 걸릴 위험이 93%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진 심부전 환자는 그렇지 않은 심부전 환자에 비해서 심혈관병에 걸릴 위험이 5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에 의하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서 고관절, 골절 환자는 2050년까지 약 2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환자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 고관절 골절 외에 통증, 독감 및 이와 비슷한 질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혈관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종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관절 골절을 겪은 심부전 환자는 그렇지 않은 심부전 환자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며 예후, 즉 치료 후의 경과도 썩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구의 제1저자인 청칭룽 부교수는 골절이 부러져서 혈중 칼슘의 수치가 쑥 올라가면 뇌졸중 등 심혈관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골절 후에 심혈관병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뼈는 몸 안에서 중요한 칼슘의 저장소 역할을 하죠. 뼈가 부러져서 칼슘이 피 속에 쌓이면 혈관이 석회화하게 되고 이는 심혈관병의 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우리가 기억할 건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인들이 고관절이 다치게 되면 정말 2번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과정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늘 보게 되죠. 특히 겨울철에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큰 위험의 요지가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집안에도 그러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LA 산불이 아직까지도 계속 스틸 되고 있고요. 연예인들이나 한국 내의 연예인들의 집까지 모두 지금 화재의 영향권에 안에 들어서 집이 지금 화재에 불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분명히 이 생중계로 라이브로 해서 앵커들이 방송을 하겠죠. 그런데 이 한 앵커가 있습니다. 그 앵커의 모습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비꼬는 의견들이 나오는 일이 지금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상황에 있어서 생중계를 하던 ABC 뉴스 간판 앵커의 방화복 차림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일 팍스뉴스에 따르면 ABC 뉴스 앵커 데이비드 뮤어는 지난 8일 LA에서 방화복을 입고 산불 피해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뮤어는 제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라며 몸을 화재 현장으로 돌립니다. 이때 방화복 뒤에 꽂힌 나무로 된 집게가 포착이 됩니다. 헐렁한 방화복을 몸에 딱 맞게 집게로 고정한 겁니다. 영국과 미국의 방송계 유명 인사 잭 오즈번은 이 영상을 자신의 X에 공유하며 멋진 재킷이다. 우리 도시가 불타고 있는 동안 그 옷핀으로 멋지고 날씬해 보여서 기쁘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확산이 되고 네티즌들은 뮤어가 뉴스보다는 자신의 외모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긴 한데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뮤어는 이튿날 진행한 방송에서는 방화복을 자연스럽게 걸친 모습으로 등장해서 화재 현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LA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을 하며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18만여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 면적은 서울의 경우에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뒤에다가 저렇게 했다는 소리는 이제 몸에 딱 밀착이 되게 해서 아주 슬림하면서 타이트하게 보이는 그런 핏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그런 의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에 그러한 모습이 됐던 안 됐던 그건 그 사람의 잡이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남들은 경제적인 피해와 인적 피해와 여러 가지의 슬픔을 안고 있는 모습 속에서 지금 화재가 진압이 된 것도 아닌데 자기 몸을 치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많다는 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서 2명의 북한군이 생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의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건데요. 지난 9일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이 훈련 중인 줄 알고 러시아에 왔는데 파병이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일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사실을 12일 공식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해당 북한군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당한 채 생포가 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생포된 북한군 중 한 명은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을 해서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을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특히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도착 후에야 파병에 온 것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투 중에 상당수 북한군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낙오가 되면서 4일에서 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가지 얘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북한군의 포로와
우크라이나, 즉 러시아에 잡혀있는 우크라이나의 군인과의 맞교환을 할 것인가, 혹은 지금 현재 조사를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고 있는데 조사가 다 끝나는 대로 북한군이 원한다면 대한민국으로 송환해서 나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으로 갈 수도 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얘기는 그렇게 하죠. 북한군이 일렬로 전선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뢰밭을 가면서 터져가지고 다치는 북한군이 있으면 다치게 되고, 사망을 하면 사망을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계속 간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후퇴라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이 북한군이 그저 전진이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현재 처해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순결한 동성애자라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자이지만 성적으로 성생활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한 교황청에 관한 소식입니다. 교황청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동성애자의 남성은 카톨릭 사제의 교육을 위한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11일 유로뉴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주 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신학교를 위한 지침과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동성애 성향을 고려할 때 후보자 인격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파악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지침은 동성애의 성향 남성을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동성애를 실천하거나 뿌리 깊은 동성애의 성향을 보이거나 소위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남성은 신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카톨릭 교회는 동성애자가 존엄과 존중을 받아야 하나 동성애 활동은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1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라고 밝힌 바가 있죠. 또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승인을 했으나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여성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카톨릭 사제직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생활을 하지 않은 남성은, 동성애자의 남성은 카톨릭 사제의 교육을 위한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행 중에 옆자리 승객에게 소변을 본 남성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행 중에 옆자리 승객에게 소변을 본 남성이 항공사의 탑승 금지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3일 미국의 지역 매체 SF 게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UA189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제롬 구티에레즈는 갑자기 축축함이 느껴져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옷과 몸에는 옆좌석의 승객의 소변이 묻어 있었는데 당시 그는 배부터 다리까지 모두 젖은 상태였습니다. 구티에레즈의 딸 코넬은 비행이 시작된 지 약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옆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소변을 보기 시작을 했다라며 그는 옷도 입고 안전벨트도 맨 상태로 자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당 남성은 꿈속이라 착각하고 실제로 소변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티에레즈는 이 사실을 승무원에게 알렸는데 승무원은 싸움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서 남성에게 접근하지 말라면서 그에게 갈아입을 잠옷을 건넸다고 합니다. 코넬은 항공사 측은 승객의 안전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라며 생물학적인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코넬은 소변을 본 남성이 쿠테레즈에게 사과하며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는데요.
항공사 측은 해당 항공편에서 승객으로 인한 소동이 있었다라며 그 승객을 우리 항공사의 탑승 거부 명단에 포함했다라고 전합니다. 이 남성은 자면서 자기가 소변을 본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소변을 본 건데 소변을 맞은 딸과 이 남성은 왜 회항을 안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라고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그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 몇백 명이 회항을 하는 것까지 감수를 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항공사의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불만은 있다라는 건데, 보통은 꿈을 꾸더라도 안전벨트를 맨 상태라면 그냥 누워있는, 이거 비즈니스석이니까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실내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아예 일어서서 옆에다가 볼일을 봤다. 웃을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보통 버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자다가 화장실이 아닌 냉장고 문을 열고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을 열긴 여는 거니까 말입니다. 다이궁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다이궁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보따리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면세점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신라, 롯데,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롯데 면세점이 다이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참 이상한 제목인 것 같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모르셨던 일일 텐데, 롯데 면세점이 새해 들어서 면세업계 최초로 다이궁, 중국인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 면세점은 지난해 말 거래 규모가 큰 주요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이번 달부터 면세점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손실 누적액에 따른 존폐의 갈림길에서 매출을 포기하고서라도 수익성을 되살리겠다라는 고강도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계속 좀 들어보십시오. 중국인 보따리상은 한국에서 면세품을 헐값에 대량 구매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유통을 하고 보따리상으로서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서 중국 정부가 경제 보복의 하나로 자국의 단체 관광객의 한국 입국을 금지한 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 관광객이 사실상 끊기다시피 하면서 이들의 입지는 더 커졌습니다. 2017년 이후에 한국 내 면세업계 매출 규모는 사실상 중국인 보따리상이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면세점 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이후에 쌓인 재고를 처리해야지만 했던 한국 내 면세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상품 정상가의 40에서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환급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넘긴 거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중국인 보따리상은 큰 이윤을 남겼으나 면세점은 팔면 팔수록 손실을 떠안는 출혈 경쟁으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업의 행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면세점들은 상호 합의로서 지난 2023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중국인 보따리상의 수수료를 인하해서 현재 35% 안팎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수료율이 수익의 마지노선인 20%보다도 여전히 높아서 면세점들이 손실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취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거의 면세점을, 비행기 여행을 정말 자주 하는 사람인데도 면세점을 거의 이용 안 한 지가 수십 년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싸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또 필요한 물건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30-40년 전만 해도 양주라든지 담배 이런 물건들을 사는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면세점에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데, 공항에 가서 보면 면세점들마다 텅텅 비죠. 어떤 면세점이라고 할 것 없이 다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면세점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인천공항의
임대료는 굉장히 오르고 손님은 없어서 계속해서 하루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진 빚만 370조 원 규모로서 절반 가까이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대체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령자들이 생계형 창업에 나선 건데 이들의 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을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업 사업자는 무려 336만 8,13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출 받은 사람들만. 자, 이들의 대출 잔액도 1,125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03만 5,8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지만 눈에 띄는 건 60대, 70대 고령 차주 규모의 증가세라고 합니다. 빚을 진 60세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99만 6,520명, 퍼센트로는 29.6%로서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모는 370조 9천억 원, 무려 33%로서 50대는 366조 4천억 원, 32.6%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1인당 대출액이 60세 이상에서 더 많은 셈이죠. 2023년 말과 비교를 하면 1년 만에 22조 8,667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전체 연령층 대출 증가율과 비교를 하면 유독 60세 이상에서 빚의 증가폭이 컸다고 합니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규모도 60세 이상에서만 나홀로 증가세라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다중채무자는 39만 5,619명으로서 작년의 말 37만 5,031명 대비 5.4%나 또 증가를 했고, 같은 기간에 전 연령층에서 다중채무자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을 고령자들이 지고 있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추가 대출이 어려운 절벽까지 내몰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권이 다 죽어가는 현상들이 지방 수도권 주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되는 가게는 잘 되지만 안 되는 가게가 90%가 넘죠, 지금. 그러한 가운데 놀 수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한 이후에 은행 돈을 빌려서 이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모습이 지금 현재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할머니를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준 한 사장이 있습니다. 훈훈한 얘기인데요.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다라는 남편의 말에 찾은 가게 앞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준 사장의 따뜻한 일화가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2달 전 집에 업어다 드린 손님이 방문해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라고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잦은 민원으로 하지 않지만 그동안에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붕어빵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작성자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저혈압인지 넘어지셨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A씨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고,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남편인 할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데 팥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가게를 찾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들 부부를 위해서 팥, 슈크림 붕어빵을 넉넉하게 담아드리고 배웅을 했지만 뭔가 찝찝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결국 A씨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귀가하는 도중에도 할머니는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A씨는 댁에 도착을 했는데 낡은 원룸의 빌라에 거주를 하시더라. 집이 3층이라 힘들 테니 가라고 손살에 치시길래 더 마음에 걸렸다라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건장한 체격이라서 업어서 계단으로 모셔다 드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주인이, 붕어빵 중사 주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날의 일이 잊혀질 쯤 돼서 할머니는 A씨의 가게를 재차 방문했습니다. A씨를 다시 찾은 할머니는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A씨가 할아버님은 왜 같이 안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할머니 손님은 고관절 골절로 입원을 해서 있습니다.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길래 찾아왔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A씨는 주변 민원 신고로 현재는 안 하고 있다라면서 죄송해요 라며 붕어빵 대신에 핫팩 몇 개를 봉투에 넣어서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주변에 아프신 이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추운 겨울 먹먹하다 다들 아프시지 마시고 라며 글을 끝맺습니다. A씨의 선한 마음이 담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칭찬이 쏟아집니다. 누리꾼들은 핫팩만큼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친절을 베풀면 나중에 꼭 돌아온다라고 하더라 라며 추운 날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입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좋은 사장님이십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분들은 장사가 참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 차원에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었는데 자기 가게 앞이긴 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더 이상 붕어빵을 장사가 아니죠. 그 서비스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붕어빵을 할아버지 대신에 사오셨던 그 할머니가 거동이 너무 불편하시고 거의 쓰러질 뻔한 일을 가지고 그 할머니의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이 3층이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일을 겪으실까봐 업어서 모셨다라는 얘기인데요.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요즘엔 무관심이 대부분인데 이런 일을 하신 이 분은 정말 가게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음식이 좀 맛이 없더라도 이런 분들은 외모에서 또 외부적으로 흘러나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좀 알 텐데요. 이분한테 좋은 복들이 참 많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좋은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살아나가는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늘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신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